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아까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는데 100% 4대 중증 질환이 무엇입니까? 그 심장병, 암, 또 희귀 난치성병, 중풍 이게 네 가지입니다. 심장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입니까?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뜩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감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이제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런데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4,580원. 내년은 얼마인가요?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해하신 서민들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 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 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 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그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를 하실 것일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뭐 맨날 그 우리 서민들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혈세. 네. 예.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 카운터를 그, 잠깐 좀 세워주시고요. 예. 가능하면 주제로 좀 다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바로 하시죠.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파 낭비를 하신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자, 질문 좀 드리죠. 아니, 제가 이거 그러면요. 좀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혼자 세금 문제 질문하시면 안 질문하실 때는 되고. 상호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예, 발언하시면 저도 또 됩니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 그러면 드리죠. 증세를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고소득층 내셔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해서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사회자한테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를 걷으시겠다는 건데 부유세를 걷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하고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보님은 이제 발언 시간 다 되셨고요. 이정희 후보님은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세금 국민들에게 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는 겁니다. 고소득층 증세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무상의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만큼 재원 필요하니 한 걸음이라도 가자 해서 사회가 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고위층이 계속 비자금 듣겠습니다. 계속 놔두면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 못 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실천하려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관성 있는 복지 정책을 위해서 처음에 이 설계를 잘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그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 이거를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또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입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 원씩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늘 위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는 한번 병에 걸리면 가게까지 다 휘청거리는 암이나 뭐 중풍이나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건강보험이 하셨는데 100% 보장. 4대 중증 질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심장병, 암, 또 희귀 난치성 병, 중풍 이게 4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박 후보님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아닌 것이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입니까? 지금 그 가장 그 국민들이 이런 그 중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 파탄까지 나는 그런 중증들을 먼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을 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알아도 병원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이런 그 국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금 자부담하고 있는 환자 수가 350만 명쯤 됩니다. 1,000만 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지금 1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4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그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 경제로 그렇게 도약을 시켰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하고 서민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님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정부 4대강 공사에 22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5년 동안 부자 감세해준 돈이 100조 원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걸 법안 날치기 또 4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로 거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 6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25년 이상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중산층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재벌, 대기업, 부자들에게 퍼준 것입니다. 이런 정권 또 뽑으시겠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또 재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또 몇 조씩 세금 깎아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겨놓은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재벌 해체하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 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 가면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입니다.